제가 이건 한번 나눠본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 나눠봤어요. 투자에 있어서 고수와 중수와 하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를 나눠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수라고 얘기해서 하는 거. 왜 이거를 나눠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또 하나는 나한테 조언하는 분들이 내가 물어볼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디 정도 고참인지를 알아야,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를 알아야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 고수일 거고 초고수일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느냐, 투자에 관심이 많으냐,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을 쭉 하면서 학사, 석사, 학사를 일부러 같이 다녔었고,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공부하는 만큼은 보이겠지만 이건 학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수라는 건 뭐냐면 투자용으로 아파트 몇 건, 빌라 몇 건, 오피스텔 몇 건을 거래해보고 구입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원칙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투자의 원칙이 세워지진 않았고 매매부터 임대까지 경험을 해본 사람, 그런 분들을 해봐요. 그런 분들의 그 속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굴 믿질 않아요. 누구 판단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조언도 많이 해줍니다. 주변 사람들 도움받고 부추기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한 사례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갭 투자나 분양권이나 이런 분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조금 수준 낮은 분들이 누구 얘기 듣고 움직여서 가서 보고 갔더니 많이 올랐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샀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승기에 샀으니까 하락기에는, 조정기에는 그분들이 분양권에 많은, 아니면 또 갭 투자에 많은 걸 물려있는 경우도 물려있는 걸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큰 실패가 없었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고 다양하게 임대차까지를 놓고 지금 어느 정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중수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잘 안 듣고 이미 나는 우리끼리 스터디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해나갈 거야 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하수에서 중수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강사 못 믿겠다, 아니면 뭐 누구 얘기하는 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거는, 상승기에는 그런 게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락기죠. 조정기. 지금같이 조정기가 오고 만약에 이제 하락기가 온다 그러면 토론을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모임이 깨지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가 있는 거고. 자,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별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이게 초보 운전이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초보 운전. 초보 운전에서 중수로 넘어가면 이제 좀 중급 운전하면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하수에 속하는 분들이라. 그럼 나는 하나도 안 해봤다. 하수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이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해보신 분하고 조금 해보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수에서 중수로 넘어가게 되면 중수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하수에서 중수로 넘어갈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에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물어보고 좀 듣기라도 하고 어딜 가려고라도 해요. 갈증이라도 있고. 근데 중수로 넘어가게 되면 몇십 건 이상을 해봤다 이거죠. 내가 몇십 건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걸 못 느끼세요. 못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어요. 또한 한두 건 실패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상상이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투자 물건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어떻게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원칙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나는 이런 거만 할 거야. 나는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이거 할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거가 있냐면, 자, 우리가 경매로 돈 버신 분들은 경매로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박혀 있고, 분양권으로 하신 분들이 분양권으로만 돈 벌 거야. 그래서 분양권을 계속 봅니다. 갭 투자로 하셨던 분들이 또 갭 투자 시기가 올 거야. 그리고 지금 어딜 가면 또 갭 투자 할 수 있어. 물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갭 투자 가는 지역들도 있고 상당히 수익이 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나오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다. 또 하나는 뭐 재개발만 해서 난 돈 벌었으니 난 재개발로만 할 거다. 재건축으로만 할 거다. 이건 아니죠. 어느 게 안정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시기에 따라서 경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분양권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갭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나 상가를 또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수 때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저는 중수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그분들은 좀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 잘 안 듣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물어볼 거 하고 이제 답사나 제가 이제 답사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답사나 이런 데를 따라다니지 않고 스스로 다닙니다.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객관화가 좀 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수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단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수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해서 다 트렌드를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 고수를 참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수는 우선은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 좀 기간이 이렇게 지나서 상승장,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 또한 제가 아는 고수분들 가운데는 진짜 몇 천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빌딩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봬요. 그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좀 다르죠. 그래서 고수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주변에 고수 만나기 쉽진 않지만 고수분들을 만나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다양한 부동산 트렌드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장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안다는 거죠.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정책 기조가 바뀌고 어떻게 되면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책, 강의, 컨설팅 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투자로 밥 벌어먹고 사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우리가 전업 투자자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투자로 밥을 먹고 아니면 회사를 하거나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투자처를 또 창출하기도 해요. 어떤 투자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수 되신 분들은 어떤 거가 조금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의 실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가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리가 늦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수익이 언제다라는 거가 분명합니다. 이 수익 되면 바로 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분들은 오래 가져갈 물건과 단기 투자 물건은 확실히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서 투자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하수, 중수, 고수 이게 왜 뭐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것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기본 이것만은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만은 알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 걸 이해하도록